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능력주의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자수성가죠.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천에서 용났다. 하지만 이런 희망들을 지금 사회에서는 실현하기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기회의 불평등 때문에? 만약에 모두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면 문제 없을까요? 이 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능력주의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죠. 능력주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승자를 찬양함으로써 오만하게 만들고 패자를 본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면서 좌절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된 현재 세상을 기준으로 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패자인 거죠. 능력주의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네가 못났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취업을 못해도 소득이 낮아도 성공하지 못해도 다 내 탓이라는 거죠. 언뜻 들으면 별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능력주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자면 국가적으로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시행해줘야 되는 복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개인적 입장에서 보자면 모든 성공은 다 나에게 달렸으니까 나만 잘하면 돼. 내가 타인을 신경 쓸 필요는 없지 라는 이런 개인주의를 조장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점점 낮아지는 개인주의 사회를 만든다는 거죠. 이런 사회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생각해볼 문제죠. 2016년도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의 당선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능력주의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표출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힐러리가 내세운 공약 배경에는 능력주의가 바탕이 돼 있었습니다. 기회의 확대, 사회적 상승 가능성 높임, 이런 공약들이 있었고 대졸자의 3분의 2가 힐러리한테 투표를 했죠.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능력주의적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단지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죠. 우리만 잘 살자 라는 공약을 내세웠고 비대졸자의 3분의 2의 표를 얻었습니다. 사실 능력주의의 취지는 기회의 평등이죠. 공정한 경쟁이 전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공정한 경쟁, 그딴 건 없죠. 미국 대입시험 SAT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수능이랑 비슷하잖아요. 이 SAT 점수는 부모의 소득과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사교육 마냥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봐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돈이 불어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계속 저소득층으로 가죠. 기회의 불평등이 나날이 심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러한 능력주의를 말하면 빠지지 않는 게 바로 학력주의입니다. 이 학력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보자면 1990년대의 미국을 보자면 그 당시에는 경기 침체가 심화되던 시기였습니다. 불평등, 일자리 감소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정부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고 이제 세계화 시대에 맞춰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교육이다 라는 해답을 제시하면서 정책의 제1목표를 교육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 이런 교육 집중 정책이 성공과 실패를 학력주의랑 묶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대에서 네가 성공을 못한 거는 네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기조가 학력주의를 조장합니다. 이러한 학력주의는 정치판에도 잘 드러나는데 미국 국민의 3분의 1만이 대졸자임에도 국회의원들은 97% 정도의 수준이 다 대졸자로 구성이 돼 있죠. 언뜻 들으면 이게 뭔 문제야 싶을 거예요. 왜냐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정책을 펼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면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지혜는 대학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인 거죠. 정치와는 관련되지 않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학력과 정치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4분의 1 수준이 비대졸자였고 그때는 잘못된 정책이 난무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펼쳤을 때 구성된 자문단을 보더라도 굉장히 중퇴자도 많고 다양한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설계했고 그 정책의 결과가 훌륭했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공평하고 좋은 것 같은 이 능력주의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빈부격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죠. 잘난 사람은 계속 잘나게 가는 거고 못난 사람은 계속 못나게 가는, 그러니까 승자 독식주의 체제를 만듭니다. 게다가 이 능력주의는 재능의 우연성을 무시하죠. 그래서 타고난 재능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운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이 오만해지기 쉽죠. 당연히 이런 기준에서 능력주의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기가 쉽죠. 그리고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난 사람이 돼버립니다. 돈을 못 버는 것도 서러운데
무시까지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식이 당연해져 버리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능력주의가 문제다 라고 하면은 이게 해답이 있느냐? 그 해답은 능력주의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성공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게 그 해답입니다. 이 해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적,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이죠. 정책적으로 보자면 교육과 일을 통해서 이런 인식 변화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잘 안 됩니다. 일단 교육 쪽을 먼저 볼까요? 1940년대에 하버드 총장인 코넌트는 하버드의 문화를 좀 바꾸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하버드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동부 백인 출신의 개신교도, 그러니까 약간 어떤 세습 귀족적인 그런 입학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 코넌트 총장이 보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야, 이 세습제를 없애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SAT입니다. 미 대입 시험이죠. 우리나라 수능처럼. 애초에 취지는 좋게 만들었는데 이 SAT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목표한 바대로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와서 보면 이 SAT 점수는 부모의 재산하고 너무 연관성이 높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설교육기관을 사용하고 그리고 개인 교습을 시킵니다. 이게 SAT 점수랑 크게 연관이 있는 거죠. 만약에 부유층 자제인데 SAT 점수가 안 좋더라도 이 대학들에는 특수 입학 전형이 있습니다. 기부 입학, 그리고 동문자녀 우대 입학, 그리고 체육특기생 전형. 그렇다 보니 애초에 초기 목표는 그들만의 리그를 깨고 세습 귀족제를 없애버리고 싶었는데 웬걸 오히려 학력주의가 반영된 특권 계급층의 형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야, 애초에 능력주의가 문제니까 능력주의에 따른 오만을 좀 없애기 위해서 차라리 지원자들을 뽑을 때 제비뽑기로 뽑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입학자를 결정하게 되면 어떤 능력주의적 오만이 사라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간 것은 어떤 운이 작용했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 되니까요. 자, 그럼 교육 부분을 넘어가서 이일 측면에서 보자면 일에 대한 인식을 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저자는 일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의 존엄성. 하지만 현재의 세태를 보자면 경제성장 중심 사회, 그리고 능력주의 사회, 이런 환경에서는 내가 버는 소득이 곧 사회에 기여하는 기여도라고 생각하기 쉽죠.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사회의 기여도가 낮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러한 세태는 일의 존엄성을 하락시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돈도 못 버는데 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없어.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찮은 일이야 라는 인식이 퍼져버리니까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그래서 이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게 트럼프 당선으로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트럼프를 뽑은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해본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트럼프를 뽑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보통의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맨날 능력주의 사회적 이동만 외치던 정부에서는 실제로 변화시킨 게 별로 없고 소수의 엘리트들만 엄청난 혜택을 받고 세계 글로벌화를 핑계로 이민자, 자동화, 해외 노동자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죽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정부에서 맨날 주창하던 능력주의는 40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만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달래야 되느냐?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명망을 높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자고 하면은 존경받는 직업, 이를테면 소방관, 간호사, 이런 직장들은 내가 버는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 입장에서 경제 성장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민자도 적절히 규제하고, 그리고 무역 아웃소싱도 좀 적절히 하고, 평범한 노동자들을 위한 규제들을 좀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런 부분 말고 우리 개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우리 스스로가 능력주의적 사고보다는 공동체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배려심을 가지고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죠. 이런 공동선을 실현시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겸손을 깨닫는 거죠. 겸손. 내가 한 성공이 오로지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의 혜택을 받아서 성공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운이 들어온 것도 내 주변 환경이 만들어준 운이고, 나의 노력도 내가 속한 사회의 안정감이나 나를 지지해주는 행복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재능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 재능을 사회에서 인정해 줬기 때문에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은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는데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내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하지만 2번 정도 읽으니까 좀 많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능력주의적 사고를 경계하고 우리 스스로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